많이 깨 일단 9월 들어서 많이 깨집니다. 그죠? 이때는 열매가 다 남아있어. 이때는 이걸 다 키워야 되는데 뻑뻑 깨져. 70% 깨져버리면 몇 방울 없어요. 좀 깨지면 좋아. 깨져. 70% 깨져서 나머지 30%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열매는 빵떡 그냥 빵떡. 그냥 너무 작작해가지고 이만큼 커. 그럼 이거 다 뭐 사기들 사거나 팔면 파치는 파치. 가격도 안 줘. 자, 낙과돼서 속상해. 자, 열받아서 속상해. 그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다 빵떡 모양으로 큰큰해버려가지고 커져버려가지고 대가가 돼가지고 속상해. 굉장히 속상해.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분이 해서 막 물죠. 또 한 분은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천혜향하고 우리 3,000평이었던 거예요. 2,000평인가 3,000평인가 됐던 1,000평인가 한 절반은 뭐다? 천혜향을 심었어. 천혜향. 절반은 천혜향. 나머지 절반은 뭐냐? 레디향을 심었어. 레디향. 여기는 자물쇠를 꽉꽉 잠근다냐? 레디향은 왜 하는 것 같아? 왜 자물쇠를 꼭 잠근 것 같아? 레디향. 창고 하우스 창고 똑같은 반은 이제 천혜향이고 반은 레디향. 여기는 자물쇠 출입구 자물쇠 꽉꽉 잠근 거 아니야? 창피하니까 그저 보여주기 뭐냐? 원인은 뭘까? 열과 때문에. 열과 빡빡 나니까 수학이 얼마 안 되잖아, 양이. 그래서 이분은 하다 안 되니까 자물쇠로 출입구를 잠고 다니니까 여기는 막 열고 다녀. 안 잠고 다녀. 잘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분은 해가지고 열받으니까 다 일로 돌렸으면서 내리가 잘라가지고. 뭐 때문에 했다 했더니 이놈이 이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70% 깨진 분도 있고, 작년에 우리 몇 프로예요? 도에서 우리 조사했잖아요. 레디아 결과. 38.5%가 4%가 거의 40%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평균 열과율이 레디아 40% 열과면 굉장한 겁니다. 그죠? 굉장한 겁니다. 최대 마지노선 저는요 열과를 10% 봅니다. 10%. 열과를 10% 보자. 그런데 10%를 목표로 가서 최대 15%까지는 괜찮다. 용서가 하겠다. 15%까지. 열과율. 30%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 쪽도 마찬가지로. 열과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여러분 주위에 자기 하잖아요. 야, 가보면 우리가 정보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어딜까요? 농약사에 가잖아요. 농약사에. 그죠? 농약사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면 몇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러지 몰라도 농약만 사고 온다. 그런데 중년에서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꽉 농약만 안 사. 강환자 사다 보면 아는 사람 와. 그죠? 아는 사람이 와서 안장에서 농약 빨리 사가 빨리 가서 소독 빼야 될 건데 안 가. 사가지고 야 너네 내장 요새 어떤 음식 잘 컴수냐 물어봐. 아이 우리는 안 컴서 너네 어떠지? 우리 좀 큰 건 얼마예요? 제주 어떤 때는 그런 식이 된다고 제주들이 야 너네 안 벌어지냐? 야 안 벌어지긴 니 안 벌어지면 큰일 났잖아. 이거 어떤 보면 안 벌어지는가 보니 영양제 사러 왔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 농약 빼가면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좋은데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고 또 하나 좀 빗나간 얘기예요. 어떤 분은 뭐 가만히 나가면 농약사에 갔더니 총체벌레 그 총체벌레약을 사니까 토양이 요즘에 뿌리는 이따가 다시 나중에 병에 쫓겨서 뿌리는 병에 총체벌레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안에 번데기를 뭐 만들기 위한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모르고 옆에서 막 쑤니까 좋아가지고 막 쑤니까 쫓대내니까 그걸 사려고 거야. 야, 그 통이 저 땅에 뿌리는 그 저기 총체약 주라 총체약 하니까 그 어떤 모 사람이 어때? 그 필요 없어 그 주방에 그 필요 없어 어떤 사람 그 총체는 그 풀 키워난 총체 하자가 뭐 막구보라 그러면서 총체는 막 놀아다니는 거란 그 조마도의 필요가 없죠 막구보라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그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은 이제 살아왔어. 걔도 우겨가지고 사갑니다. 왜냐 옆에 사람이 해봐 좋으니까 그게 다행이다. 즉 이런 정보가 좋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80%에서 약간 들어보면요 80% 이상은 다 틀린 정보. 그죠? 다 틀린 정보야. 자기 해본 거야. 자기 해봐라 연거 실질적으로 관찰을 안 해보고 안 해보는데 영어는 좋은 거 나오면 해가지고
막 7, 80%가 농약방에서 앉아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내가 보기에는 80% 이상 다 틀렸다라고. 아니 20% 많은 분들이 있어. 천혜양의 그 총체 원래를 입주를 끊는 거 틀렸다는. 아니. 그러나 입제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나의 병이 좀 되지만 입제 뿌린 거 좋다는 얘기. 주변 좋아가지고 옆에서 야 그거 줬더니 총체 발생이 적다라. 그분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옆에 한 사람은 발생하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총체 피해 증상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그걸 안 뿌려봤어. 뿌리는 살충제를 했더니 올해 뿌려봤어. 뿌려봤더니 훨씬 총체가 발생하는 게 적고 피해보는 증상이 적게 나오니까 그분은 좋다고 설명을 한 거야. 근데 한 분은 뭐냐? 아 총체는이 그거 좀 뿌렸다 해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 그래서 한 사람은 뭐냐? 그분은 그 생리를 모르는 거지. 총체 생리를 그냥 땅속 아니고 땅 위에서만 사는 걸 생각해요. 번데기는 땅 속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번데기를 못 만나면 총체가 안 생길 건데 그래서 그거는 풀 때문에 원인은 풀 키워버리니까 그러니까 풀을 하나만 놔도 그분은 뭐다? 제초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풀 때문에 총체가 많이 되니까 풀이 하나만 놔도 제초제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정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분은 뿌린 게 훨씬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좋지만 아까처럼 정보가 잘못되면 뭐다? 그래서 천혜양이는 이거 뿌리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건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입제를 뿌렸거든요. 뿌려봤어, 예. 뿌렸는데 올해 또 뿌릴 거다가 뿌리지 못하겠어 안 뿌렸는데 좀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제를 왜 뿌리냐고. 왜 뿌리냐고? 굳이 약을 하는데. 약을 하는데. 예. 그래서 원래는 안 뿌렸는데 작년에는 풀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안 뿌리는 거 총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좀 여름 되면 날아다니가지고 총체는 숨어서 자라기 때문에 약간 날파리고 보입니다 보여. 총체도 그냥 안 보입니다. 그거 안 보여. 그 트랩이나 털어봐요. 총체는 안 봐. 날아다니는 건 날파리고. 그건 총체 아니고. 그래서 안 뿌리고 저는 시험을 해봤어. 해봤거든. 그러면 왜냐면 총체를 100% 방면하기란 힘듭니다. 50%만 잘 방제해도 성공이야. 그럼 지금 뿌려도. 지금 뿌려도 됩니다. 자 이제 그것도 설명하지.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거 저기 열받아서 잠깐 우리 총체에 나왔지만 질문은 우리가 총체가 마리수가 많아야 피해가 가는 거지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있다가 큰 피해를 안 줍니다. 늘 갖고 있어. 근데 이게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입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세요. 입제 뿌려 입제. 뭐 총체 싹도 있고 뭐 독도 있고 여기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는 자 총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총체도 제일 좋아하는 게 딱딱한 거 좋아할까요? 어린 게 좋아할까요? 어린 거 좋아합니다. 어린 거 좋아해요. 모든 게 해충은요. 해충은 병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해충은 딱딱한 거보다는 어린 걸 좋아합니다. 연한 걸 좋아해요. 연한 거. 그러면 어린 순이 연할까요? 굳은 순이 연할까요? 어린 순이 연죠. 그럼 어린 순이 나올 때 알겠죠? 시기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어린 순이 딱하게 굳어진 다음에는 저도 얘기했는데 효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보다 어린 순이 나올 때 주는 게 좋다. 그럼 어린 순은 언제 나옵니까? 봄에 나오죠. 봄에. 여름에 안 나옵니까? 여름에 나와. 가을에 안 나와? 가을에 나와. 그럼 이렇게 보는 줘야 된다. 이해가시죠? 예. 뭔 말이지? 예. 이렇게 주면요. 통에 땅에 뿌리면 일단 발생이 100마리가 될 게 한 10마리 될 게 안 돼. 1차적으로 생기는 게. 10마리 좀 약 주면 여기서 한 8마리는 죽겠죠. 약을 아무리 잘 줘도 코코미 틈새 가면 약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아까 두세 마리 가지고는 큰 피해가 없다라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언제 뿌려야 돼? 봄순 나올 때, 여름순 나올 때, 가을순 나올 때. 지금 여름순 나올 때 뿌리면. 조금 여름순 나올 때. 조금 여름순 나오기 전에 미리 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순 나올 때 뿌려도 괜찮아요. 약은 하니까. 이렇게 이걸 해놓고 하면 방제해보면 약을 저는 이제 관찰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하얀 종이로 가서 털어봐. 이제 이거 뿌리면 딱 털어봅니다. 이게 총체가 있나 없나 봐가지고 없으면 굳이 총체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약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안 뿌릴 때는요 누가 해야 돼. 그거 털어보면 많아. 근데 이거 뿌려보면 거의 없더라.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체는 아까 합니다. 잠깐 새끼로 갔는데 돌아와서 열과는 뭐다?
근데 열과를 줄이기라는 건 너무 어렵더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해봤어요. 열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도 해봤냐? 중간 단수도 해봤습니다. 중간 단수. 중간 단수. 중간 단수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단수 해봤어. 중간에. 이게 중간에 단수해가지고 물 줬으면 열과율이 어떨 것 같아요? 열과율. 몇이야? 열과율. 중간 단수해서 쫙쫙 깨져. 얼마 될 것 같아요? 100%. 저는 중간 단수를 한 30일 했더니 30인가 35일 했어요. 중간 단수. 왜 했느냐? 이제 내가 하우스 포장이 이렇게 있는데 하우스 실험 포장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야, 여기는 온주, 천혜야, 지금 카레안에 막 심었어. 실험해보고. 자, 그럼 온주를 당도 높이기 위해서 요 물을 별도 여기만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한번 안 해봤어 그냥. 그래서 물을 골고루 여기만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레디암 주면서는 물 올라가. 그럼 당도 높여서 중간 단수는 이쪽 라인은 다 물을 잠가버렸어. 당도는 잘 나온 것 같아야 되는 거지. 당도는 중간에 제발 잘 나와.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어느 시기에 단수를 했는데? 여름에. 여름에 언제냐면 7월 한 중순인 화순부터 해서 8월 한 달까지. 단수.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절대로 단수만 해. 오히려 역으로 물을 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당도 안 나올 때 해가지고. 당도는요. 단수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해요. 온주라고 그렇지. 망감류는 단수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이 지금 잘 안 해. 사무센터라다 교육이 가서 단수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또 그럼 단수 안 하고 물을 적게 주면 어떨까? 적게. 물도 적게 넣었어. 절수라고 적게. 물을 적게 주면 어떨까? 열과할 때, 열과 시기에 열과가 날 때는 조금 적게 줘도 괜찮아. 나기 전에. 그때는 물을 적게 줘. 이것도 열과 나잖아. 많이 나잖아. 그래서 물은 뭐다? 열과에 대해서는 물은 꾸준히 줘야 된다.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야. 꾸준히 줘야 돼. 꾸준히 줘야 돼. 거의 꾸준히. 그냥 매일 못 주면 한 2, 3일 간격이라도 꾸준히 주라. 꾸준히 물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줘야 돼.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한 번에 주 안 줍니다. 오전에 한 번에 안 줘. 오전에 한 2번 나눠서 주고 오후에도 한 번 줍니다. 보통 한 3번 주는데 오전에 한 8시, 7시, 8시 한 번. 그래서 열과라든가 보면서 그 다음에 한 10시, 11시 한 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2, 3시 한 번 이렇게 줍니다. 오후에 줄 때는 지면으로 주고요. 오전에 줄 때는 위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뭐다 나는 관비 시스템으로 그냥 딱 깔아버렸어. 잠정을 해서 그냥 세팅이라도 지가 그냥 물만 차는 때리면 비료 주고 물 주고 비료 같이 주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귀찮아. 옛날에 그거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야 시간 맞춰가지고 물 틀었다가 잠갔다가 하냐고 귀찮아가지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뭐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조금씩 쪼개가지고 계속 레디아만큼은 계속 수분 포텐 수분이 이 폭을 파도를 우리가 배도 큰 파도 만나면 넘어지듯이 안 된다. 그냥 잔잔한 파도.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 레디아에. 어떤 분들은 한 5일, 책에 보니까 3일인가 5일 막 이런 식으로 5일에 한 번씩. 어떤 직장 다니는 분이 특히 그렇더라고. 직장 다니는 분. 우리 교수 직장 다니는 거 주말에만 놀아. 거의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분은 이제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설치했다라고 잘했어. 잘했다고 해 칭찬했는데 타이머 맞춰서 직장 간다는 거다 물 탱크에 물만 찾으면 뭐다 한 이틀 내지 3일 간격으로 조금씩 나을 것 같은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주말마다 와가지고 물 줘. 주말마다 가져가지고 주말마다 비 오는 날도 가고 물 주고 하거든. 왜냐면 주말에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화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열과는 뭐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과를 줄수록 찾아 물은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요것만 할게요. 열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열과 이제 물, 온도, 수세, 그 다음에 토양 관리 다 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 비료하고는 상관없어요. 비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따가 설명을 나중에 해요. 이따가 PPT 보면서 설명해요. 아까 하나의 예만 설명해요. 열과의 원인은 뭐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뭐다? 한 6, 7가지로 나가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패키지로 묶여 있어.
물만 뭐 잘 줘도 안 되고 온도만 내렸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수세 관리만 잘 되고 비료 수세하고 비료가 똑같은 건데 비료만 잘 줬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반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세트로 묶여져 있어야만 이거다 열과해를 줄 수 있어요. 열과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지만 이게 지금 맛배기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PPT로 보내서